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체육, 사회체육이라고도 하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재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오랜 시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으로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거리를 제공하는 스포츠 포월 또는 스포츠 포 라이프 타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지표는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을 하나의 교육으로 본다면 생활체육은 평생교육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나이에 맞게 적합하도록 하는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의 편성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의 체육과 사회체육이 생활체육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기계화 문명과 IT 산업의 발전으로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하여 신체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식생활의 진보로 풍부한 먹거리와 풍족한 생활과 여가 시간이 증대되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신체 기능이 퇴화하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과 같은 문화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체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신체 단련이나 체육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육활동이 개개인의 경험이나 느낌을 무시한 채 운동 수행 능력 평가나 향상이 그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연히 체육과는 멀어지게 되고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가 사라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인병 예방과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이 발달하고 콜레스테롤이 저하되어서 비만 해소와 동맥경화 등을 예방을 합니다. 심리적 기능으로는 근심 걱정이 완화되고 공격성의 억제, 긍정적 사고력, 열등감 해소 등을 가져옵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해도 생활 속에서 얻은 즐거움과 상쾌함으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생활체육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간의 신체는 적당히 사용하면 기능이 향상되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이나 수명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생리적 기능의 향상은 체력의 증진을 가져오고, 체력의 증진은 성인병, 직업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식이요법만으로 하게 되면 체내에서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과 체력 저하를 초래해서 더욱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을 같이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만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흥미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정하여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종목별, 기능별, 연령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체력을 유지, 관리, 증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가 선용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별, 집단별로 쉽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신체적 특성이나 수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든 기본 원칙을 알아야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신체 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신체의 기능을 안정 상태에서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서서히 유도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본 운동을 하기 전 최소한 10분 이상은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의 한 방법으로 채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준비 운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참여하는 운동 종목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올바른 순서와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준비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의 바른 자세와 방법은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크게 근육과 뼈,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용을 해야 합니다. 운동에 관여하는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운동할 때는 평상시보다 각 관절의 가동 범위는 훨씬 크고 다양합니다. 주 목적의 하나는 이 가동 범위를 증대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열을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각종 관련 효소들의 반응과 활동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운동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종 효소들이 관여를 하는데, 이 효소들이 빨리 효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신체 각 부분을 안정 모드에서 운동 모드로 변환한다는 신호를 온몸 전체로 보내는 것입니다.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예기치 못한 동작이나 반복 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상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면은 본 운동으로 들어가서 근력 운동, 즉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트레이닝은 체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자극을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과정입니다. 근력 운동은 이전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3분할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개개인의 타고난 신체 조건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서 운동의 양과 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게 조절하고 운동 후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만 해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 정도를 알고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량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신체 조건으로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정된 기초체력입니다.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자기 세포에 공급하고 성장 발육을 합니다. 생체의 발육은 외부나 내부에 자극이 있을 경우 그만큼 더 성장을 합니다. 근육 조직은 근력 운동에 의해서 근육 내 변화를 왕성하게 하고 단백질의 조성이 증가하고 근육의 성장 및 근력 증가가 나타납니다. 체력 향상은 체육을 통하여 발육 과정에 적절한 자극을 의도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개인에 따라 특이한 발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의 자극이 그 사람의 최대 발달 한계까지 달성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미발달로 끝나는 능력을 완전히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육이 최저 한계와 최고 한계 사이에서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즉 자극의 질과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신체의 적응 능력 이상의 부하를 계속 적응 수준을 높여서 신체의 능력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까지 하는 가부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주 실시해야 하고 훈련의 빈도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평생 동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속적인 효과는 한 번의 운동 시간이 짧아도 계속하게 되면 효과가 지속적이 됩니다. 개인의 능력 및 체력의 조건에 따라서 운동 방법을 거기에 맞도록 선택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강한 방법을, 약한 사람은 약한 방법을 선택하면 개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몸을 강하게 운동을 하면 도리어 해롭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몸에 주는 부하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주어서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운동은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알고 그 필요한 운동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운동 방법을 스스로 알고 해야 합니다. 운동 내용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운동의 효과와 평가를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자신에 맞는 운동 방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운동의 강도나 시간, 반복 횟수를 늘려서 지나치게 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오버트레이닝 합니다. 더 이상 근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불면증, 체중 감소, 신경질, 불안,
과민 반응, 호흡순환 대사 장애, 운동 후 맥박수 회복 지연 등과 같은 많은 나쁜 현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량 운동은 40대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준비 운동을 제외한 근력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2개월 단위로 운동량과 시간을 증가하는 그런 훈련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양은 연속적으로 트레이닝과 휴식을 반복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최근 들어서 몸짱 열풍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트레이너에게 정확한 기구의 사용법과 효능을 배워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순서와 나이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은 근육의 증대나 근력의 강화를 위해서 바벨이나 덤벨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든지 엑스밴드나 여러 기구를 이용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근육의 활성화를 현저하게 높여주고 신체의 교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나 엘리트 체육을 한 상급자나 이미 오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잘 단련된 근지구력을 소유하였다 하여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고집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척추 관절이나 기타 관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척추 주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고관절, 무릎 관절, 기타 스스로 몸을 병들게 하는 습관성 만성 질병을 얻게 됩니다. 저 또한 40대 이후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기존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고집하였었습니다. 실로 뼈아픈 실수와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40대 이후에 근력 운동은 척추 관절이나 기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운동은 배제를 하고 푸시업, 턱걸이, 평행봉 같은 운동을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밀어서 하는 운동보다는 당기는 운동, 맨몸 스쿼트라든가 런지 같은 운동을 위주로 하고 복근 운동도 상체와 하체를 너무 많이 비틀거나 굽히는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나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관절을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하는 플랭크라든가 브릿지, 크런치 같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근력 운동 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짱이 되려다가 골병듭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습관처럼 하는 것이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고 무병장수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제가 책을 쓰고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 이유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운동 방법과 운동 순서를 나이와 건강 상태에 알맞게 프로그래밍하고 조정해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